스승님의 높은 법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단체 생활이나 공공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요. 사주상으로 서로 생해주는 기운이 있지만 극을 하는 기운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생하는 기운을 바르게 쓰는 법과 극하는 기운일 때 잘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침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여러 사람들이 335 만나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여러분들이 만나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상생의 기운으로 기운 주파수가 잘 맞는 분도 있고 또 어딘지 모르게 기운 주파수가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체 주파수가 있고 팔자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기운이 즉흥적으로 안 맞는 건 인체 주파수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체 주파수. 그리고 오랜 사귐 속에서 뭔가 안 맞는 걸 느끼는 건 팔자 주파수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약간 부딪히면 나랑 팔자가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랑 성격이 약간 안 맞거나 욱질하거나 약간 나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기운이 살짝 부딪히는 느낌이 있죠. 이런 것은 인체 주파수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성격도 안 맞고 기운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고 이건 팔자 주파수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팔자가 안 맞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 주파수가 있고 인체 에너지 주파수가 있는데 인체 에너지 주파수가 됐든 팔자 주파수가 됐든 나랑 안 맞는 걸 느낄 때는 일단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긍정 마인드로 공부 마인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부딪히는 기운은 금방 회전이 되어서 상생으로 변하고 뭔가 안 맞아 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안 맞는다는 주파수로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진짜 안 맞고 부딪힙니다. 근데 자꾸 인체 주파수가 됐든 팔자 주파수가 됐든 뭔가 안 맞는 걸 느낄 때 하느님이 나를 공부하라고 이 인연을 보냈구나. 그리고 나한테 부족함을 보면서 깨우치라고 보냈구나. 나랑 안 맞는 걸 상생으로 극복해보라고 보냈구나. 이렇게 마음을 탁 바꾸는 순간 얘 에너지는 딱 전환을 합니다. 근데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하는지 이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랑 직접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인연이 딱 옵니다. 예를 들면 1대1로 뭔가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이분하고 내가 에너지를 잘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 사고로서 이분을 대하게 되면 이 중간에 부딪히는 기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인연이 딱 옵니다. 중간 인연이 와가지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딱 하게 돼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딱 하는 순간 그 매듭이 탁 풀립니다. 그 매듭이 탁 풀리면서 갈등도 딱 해소가 되고 또 마음도 편해지게 되고 상생의 기운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 모임에 갔는데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세요. 금순이, 뚝순이, 뭐 옥자, 금자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금순이는 마음에 드는데 옥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요 금순이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잘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또 조화를 이루고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금순이가 빠지면
분명히 깨지게 되고, 이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모임은 안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금순이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모임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옥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옥자를 내가 공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중간 매개체가 긍정으로 작용을 하지, 내가 부정으로 몰고 갈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랑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선을 그어버리면 진짜 안 맞게 되고, 내가 이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깨우침으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게 되면 내 스스로도 극복이 되지만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해줘서 극복되게끔 도와준다. 오행의 기운이라는 건 항상 하나 차이로 상생으로 변하고 하나 차이로 극으로 변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목이라고 합시다.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야, 금. 자,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라고 합시다.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면 금극목 상극지간이죠. 그죠? 상극지간인데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상생으로 변할까요? 자, 크게. 자, 수가 딱 들어가면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이 중간 수가 딱 들어가면서 이 에너지는 다 상생으로 변합니다. 또 이게 불이고 이게 불이고 이게 불이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이게 불이고 이게 금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불, 이게 금. 그러면 불과 금은 상극지간이지, 화극금. 근데 여기 중간에 토가 딱 들어가면 화생토, 토생금. 중간 오행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갑자기 극이 생으로 변합니다. 그것처럼 인간관계도 나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개체가 토가 오면 토생금, 자,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또 수생목, 목생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생수, 수생목 이런 현상으로 상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운은 늘 순환하면서 기운은 늘 변화를 일으키면서 늘 긍정으로도 바뀌고 부정으로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나랑 잘 맞으면 다행히 좋지만 나랑 주파수가 안 맞고 뭔가 어긋날 때 이걸 갖다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몰고 가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이 부족한 기운을 주어서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좀 더 성장하게 하려고 자극을 주시는구나. 나를 좀 더 큰 에너지로 발전시키려고 이 강하게 미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상생의 기운으로 깨우치는 건 작은 깨우침이에요. 근데 상극을 내가 극복해서 깨우침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랑 만났는데 궁짝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일을 도모했어. 이건 작은 에너지고 안 맞는 걸 내가 상생으로서 맞게 했다. 이건 큰 에너지란 얘기예요. 징기스칸이 전쟁터에 그 파죽지세로 이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 이기고 가고 있었어요. 막 다 점령을 했죠. 근데 다 점령을 했는데 적장 명궁 알죠? 명궁이 쫙 활을 저 징기스칸의 얼굴에다 쐈어요. 근데 활이 징기스칸 눈에 맞은 거야. 그리고 눈 한 짝을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수를 붙잡은 거예요. 적장을 잡아가지고 딱 목을 베려고 보니까 역시 명장이야. 그래서 징기스칸이 사람을 딱 알아보고 네가 내 눈을 멀게 했지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 부하가 되거라.
그러니까 그 적장이 하는 말이 제 목을 베십시오. 저는 이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 제 목을 베라.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너무 인재니까 아까워서 목을 베지 않고 며칠이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그 사람을 자기 수하 장수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활을 쏜 사람이 명궁이었지만은 지략가였어요. 대단한 지략가. 그래서 적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멀게 한 그런 왼수 아닙니까? 활을 쏴서. 그래서 징기스칸이 나중에 애꾸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 애꾸가 그 장수 때문에 애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눈을 멀게 한 장수를 결국은 승복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자기 장수로 삼아가지고 자기 책사로도 쓰고 자기 자기 부장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직계 부장으로 썼고 자기 책사로도 그 장수를 썼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알죠? 저 다른 나라까지 막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징기스칸이 최대 역사적인 정벌자,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역시 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그 징기스칸 활을 쏜 사람은 극이지요. 천하에 죽일 놈이지. 근데 그 극을 내가 상생으로 내 편으로 만들 때 무한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바로 그런 정도의 큰 인물이었고 그 정도의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 중국 대륙을 다 정벌할 수 있었고 그 수장이라보다 천자가 될 수 있었죠. 황제. 예? 최고의 황제가 바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 곁들여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임에서 늘 상생으로 잘 만난 사람끼리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사람끼리 상생 구조로 이루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세상 구조는 항상 안 맞는 사람도 거기에 끼게 만들어줍니다. 왜? 안 맞는 사람도 끼어야만이 공부거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시험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능력을 채점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다 상생으로 좋은 인연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약간씩은 부족한 사람도 보내고 약간씩은 트릭도 써서 보내고 약간씩은 극을 이루는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 단체를 지혜롭게 상생으로 극복하면서 이끌어 가는지 끼리끼리만 노는지 이걸 하늘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도원가족이라면 마음 공부하고 깨우친 사람들이거든. 그렇다면 상생으로 잘 맞는 사람만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나랑 조금씩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을 내가 더 끌어안고 더 공부로 받아들이고 더 상생으로 노력을 할 때 전환시킬 때 여러분은 더 질량이 커지게 되며 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더 큰 이타행을 할 수 있는 바로 훌륭한 인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나랑 주파수가 잘 맞기만 바라는 욕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랑 약간씩은 안 맞아도 내가 상대를 감동시키고 이해시키고 상생으로서 풀어나가는 내 마인드, 내 질량을 갖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